안녕하십니까. 레이저 칼럼니스트 고우석입니다. 오늘은 조이 MG에서 수입하고 아클라로에서 만들고 최근에 출시한 울트라 클리어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 지식이 없지만 이 스타트 스위치는 여기 있다는 거를 먼저 물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통 기계들 누르면 뭐 한 2, 30초 이내에 컴퓨터가 작동하면서 기계가 켜지는데 이 기계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를 구해서 요 테이프는 띄워도 된다고 해서 조금 더 화면이 잘 잡히게 이걸 띄워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킬 때 이게 빨리 켜지면 빨리 켜질수록 좋아하긴 합니다, 의사들이. 근데 이제 그게 뭐 5분, 10분 넘어가는 기계들도 존재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초기 화면에 울트라 클리어 라는 이제 이 제품명이 나오고, 이 울트라 클리어는 제가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하이엔드 럭셔리 버전의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레이저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에 부과된 다른 기능들이 첨가돼서 다양한 인디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기계들이 한 2, 3년 전부터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입되는 이제 초기 단계, 한국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기능이고, 의사 입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단점으로 바라보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상승한다는, 이 기계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인디케이션과 하이엔드 어떤 부가장치와 레이징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기계의 기본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클리어하고, 이제 이거를 들어가려면은 로그인을 눌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카운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누르면 켜지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유저로 1234 1234 이게 보통 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기계를 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우리나라에서 주는, 뭐 1111 아니면 1234 사실 그러는데, 아무나 쓰지 않게 관리를 하고 싶은 병원에서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 3D 미러클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디드 모드, 울트라 클리어 모드, 레이저 코어링 서지컬, 이렇게 이제 5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3D 미라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D 미라클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동그랗게 어떻게 레이저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기계는 2910 나노메타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940 나노메타의 어비움 레이저하고 유사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워낙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2940 나노메타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서 새롭게 출시됐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게 뭐가 다를까 해서 이제 이 기계를 제가 직접 켜보고 하는 건 처음이지만, 사전에 조금 그 아클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어비움 야근은 레이저로 홀을 뚫으면 홀 옆에 코아귤레이션 존이 너무 적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게 생기면 블리딩, 출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리주브네이션 효과를 보는 서멀 데미지 존, 파셜 서멀 데미지 존이 너무 작아서 리주브네이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CO2 레이저를 하면 그런 파셜 데미지 존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주브네이션 효과가 좋지만, 그게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힐링이 되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운타임이 길어지면서 뭐 심지어 20년 전, 25년 전에 CO2 레이저로 리서피싱을 할 때는 6개월은 집에서 있어야 된다, 리서피싱 한 후에 CO2로. 그렇게까지 그 다운타임이 길었던 그런 이제 기계 2개가 양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2910 나노메타의 이 울트라 클리어는 그거를 잘 조합해서 중간 정도에서 블리딩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리주브네이션 효과도 있으면서 다운타임도 줄인 그 조합을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이 기계를 판매하고 또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레이저 칼럼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양쪽 끝에 있고 비어있던 중간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다. 거기에 다양한 뎁스 컨트롤과 스캐너 모드가 들어가서 다양한 인디케이션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이 다양한 뎁스 컨트롤과 스캐너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얼리 어댑터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얼리 어댑터 선생님들이 이미 구매를 해서 뭐 언박싱도 하고 뭐 조금씩 쓰고 있고 뭐 이미 시장에서 론칭이 돼서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분들한테는 생소한 기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D 미라클이라는 첫 번째 모드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에 들어오니까 클리어, 스퀘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스퀘어는 사각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클리어는 누르면은 뭐가 될까요? 클리어 그러면은 이쪽은 3D 미라클 모드 내에서 뎁스 컨트롤, 사실은 말을 클리어 플러스 울트라 클리어 이렇게 했지만 뎁스 컨트롤과 그 다음에 빔 퀄러티의 컨트롤을 여기서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클리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슈퍼피셜하게 깎는 거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클리어는 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깎는 모드고, 그 밑에 있는 클리어 플러스는 한 20에서 100 마이크론, 4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질층이나 에피더미스의 바깥쪽을 깎아내는 우리가 스케일링 비슷한 모드가 클리어고, 거기서 조금 에피더미스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쪽이나 아니면 파필러리 더미스, 조금 더미스의 위쪽까지 커버할 수 있으려면 클리어 플러스 모드,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1.5mm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울트라 하면은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울트라하고 클리어 하면 울트라 모드하고 클리어 모드를 동시에 같이 한 장소에 딜리버리 하는 그런 이제 모드가 있죠. 그래서 클리어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아주 슈퍼피셜하게 깎아서 리주브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에 우리가 다양한 피부과 의사들이 다양하게 각질이나 에피더미스의 바깥쪽을 깎아내면서 치료했던 그것과 유사한 모드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깊어지면 더 깊은 뭐 흉터부터 리주브네이션부터 링클부터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얼리 어댑터들 선생님들이 샀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상 결과가, 동양인의 임상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인터넷 들어가면 백인들 데이터는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퀘어 해서 이제 모양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뭐 렉탱귤라, 헥사고널, 트라이앵글, 서클, 리니어,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렇게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럼 클리어의 스퀘어의 사이즈, 그러면 이 전체 이거 15mm 곱하기 15mm. 근데 그게 제일 작게 하면 5mm, 제일 크게 하면 1.5cm 곱하기 1.5cm, 15mm 곱하기 15mm 이렇게 체인지를 할 수 있고, 커버리지 레이트는 되게 회사에서 레커멘드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25%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냥 프로토콜로 나와 있는 게 25%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임상 경험이 많아지면 더 줄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60%까지 커버리지 레이트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레커멘드 한 거는 25% 정도가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링, 이게 특이하게도 보통 레이저는 센터에 샷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울트라 모드는 그렇게 나가는데 클리어 모드는 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란 림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있네요. 이렇게 1 하면 얇고 3으로 가면 더 두껍게 링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뎁스는 1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게 10 마이크로미터에 25%인데 이게 조금 더 슈퍼피셜하게 하면 5 마이크로미터까지 더 얇게 깎을 수 있고,
제일 깊어 이 모드에서 제일 깊어지면 30 마이크로미터까지 더 깊어지는, 그런데 기본 세팅은 10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sum, repeat, 이거는 이제 리피트를 하면 헤르츠겠죠. 1초에 몇 번 나오느냐. 그래서 0.25니까 4초에 한 번 나오는 것부터 1초에 2번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되게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 대개는 의사들이 맥시멈으로 올라가죠. 막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해야만 시술이 빨리 끝나고, 그렇게 빨리 하면 자료에 의하면 이 얼굴 전체를 하는데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이렇게 빨리 했을 때에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고, 처음에는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뭐 0.5Hz 정도로 시술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마다 자기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익숙하게 수직을 맞춰서 부위별로 겹치지 않게 잘 또 누락 부위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썸은 1, 2, 3, 4, 5는 아마도 제 유추는 아마 조금 이따 이제 여쭤볼 건데, 회사분한테 여쭤볼 건데, 서멀 코아귤레이션 존의 두께가 얇다가 굵어지게 하는, 결국은 이거는 펄스 듀레이션을 조절했다는 뜻인데, 그 펄스 듀레이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유저분들에게 뭐 레벨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이게 어떤 모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아귤레이션. 이제 질문은 일이 얇은 건가요? 두꺼운 건가요? 얇은 거죠. 얇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얇게 생기는 게 1이고, 서멀 코아귤레이션 존이 두껍게 림을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그 옆으로 서멀 코아귤레이션 존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긴 거의 두께가 5가 되면 더 두꺼운 거고 1이면 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시술을 할 때 그 서멀 코아귤레이션 존을 얼마나 만들까를 변수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CO2 레이저나 아니면 얼비움 약을 사용할 때는 그게 프리픽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메타가 되지 못하는데, 이 기계는 파이버 레이저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파이버 레이저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지만 파이버 레이저는 하이 파워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펄스트레이션을 조금, 하이 파워라는 거는 펄스트레이션을 조절하기 쉽다는 말하고 연동되게 됩니다. 파워가 높아야 짧게 레이저를 쪼여도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펄스 듀레이션의 운영 폭이 이 파이버 레이저를 도입함으로써 넓어졌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기능이 정말 많은 의사들한테는 챌린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멀 코아귤레이션 존을 얇게 만드는 게 효과가 좋을까, 두껍게 만드는 게 효과가 좋을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도 회사가 충분한 답을 줄 만큼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계를 만들었는데 너무 럭셔리카를 만들어서 운전 잘하는 운전자가 트랙에 가서 운전을 해야지, 판매한 세일즈맨한테 너 운전해봐 한다고 운전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회사 몫이 아니고 사용하는 의사 몫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 텅프레서나 이 뻔페이퍼에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레이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텍티브 이 가글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사의 눈을 보호해야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한 70에서 80까지도 레이저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제가 후회하는 거는 젊었을 때 가끔 실수를 해서 이 가글 쓰는 거를 안 썼더니 시력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서, 하여간 지금 젊은 선생님들께서는 길게 보고 이 가글을 철저하게, 쓰는 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잡고 레디 모드로 들어가는 건 스탠버드에서 레디로 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보면 이렇게 마진을 가이딩 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스캐너를 장착한 기계들을 보면 다 비슷한 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쏴보면 이렇게 한 번 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다 쐈는데
잘 가까이서 근접해서 보면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컨트롤 패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링으로 많은 수의 링이 카버리지 레이트를 맞춰서 25% 10마이크로미터 뎁스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쏘였을 때 깊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범페이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한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은 이 모드로 했을 때 통증이 거의 없는 걸로 10점 만점으로 통증을 했을 때 한 1, 2 정도의 통증이 있다 이런 자료를 봤는데 실제 써본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통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거의 통증이 없다고 하시고요. 사전에 국소 마취도 필요 없다고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없이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제 손에다가 한번 쪼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한번 여기 그래서 제가 얼굴 찡그리면 많이 아픈 건데 뭐 한번 해보죠. 아프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따끔한 거와 약간 따뜻한 느낌의 중간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당연히 연고 마취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조사한 부위를 보면 각질층이 영향을 받은 게, 우리가 보통 각질층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화이트닝이 살짝 오면서 각질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벗겨져 나가는 그러한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프랙셔널이고 링 프랙셔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